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통보감에서 본 병의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는 그냥 공통보감 같은 경우에는 달로서 나눴죠. 인월에 태어난 병화 같은 경우, 즉 묘월에 태어난 병화 같은 경우 어떤 글자를 주로 삼고 나머지 어떤 글자를 보자로 삼는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달별로 하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계절에 따라서 네 가지의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인월에 태어난 병화 같은 경우에, 즉 병화가 인월에 태어났다면 먼저 임수를 우선하여 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임묘지, 사오미, 여기까지는 뭡니까? 양이 강한 계절이라는 거죠. 양강. 양이 강한 계절에서는 즉 음의 글자인 임수를 우선하여 쓰고, 만약에 이제 그 다음에 이 경의 글자를 보자로서 삼는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즉 양이 강하니 음의 글자를 보자로서 삼는 것이죠. 자, 묘월도 양이 점증하여 강해지기 시작하죠. 자, 묘의 경우에는 임수를 우선하여 쓰는데, 만약 수가 많다면 그 수를 제하는 이 무토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이 무토가 어렵다면, 즉 이 기토라도 이것으로서 즉 수의 왕한 수의 기운을 제하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양이 강하다면 임수를 쓸 것이요, 즉 음이 강하다면, 즉 수가 많다면 무엇을 쓰겠다? 이 토를 쓴다라는 것이 병화의 특징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진월 같은 경우 이 병화가 진월에 태어났다면 첫 번째 임수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이 진월이라는 것은 토가 만약에 중하게 이렇게 많다면, 그럴 때는 갑의 보자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즉 양이 강한 경우에는 수의 기운인 임수를 우선하여 써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음이 강해질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신자진으로 물이 짓는다는 것이죠. 이 진이 자를 따라가서 음이 강한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에는 갑을 보자, 즉 갑을 더 유용한 글자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공통보감의 논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그냥 공통보감에서는 무엇을 주로 쓰고 어떤 글자를 보자로 삼고 무엇이 중하면 어떤 글자를 써서 제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그것은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양이 강했을 때 또는 음이 강했을 때, 제가 양과 음이 강해지는 조건들이 임묘진 사오미, 양이 강한 계절에서도 음이 강한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음이 강한 이 계절에서도 양이 강해질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글자에 따라서 실제로는 다른 양의 글자도 쓰고 음의 글자도 쓴다는 것을 공통보감에서는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자, 4월, 5월, 미월은 어떻습니까? 여름이 되겠죠. 자, 여름에는 화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즉 병화가 강해지는 계절이 되겠죠. 자, 4월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났다면 임을 우선하여 쓰고 경으로 보자를 삼는다라고 해놨습니다. 만약 임이 없다면 임을 대체하는 개수라도 써서 이것을 즉 수의 기운으로서 이 중화, 즉 생명력을 있게 만드는 논리를 썼다라는 것이죠. 자, 5월에서는 임과 경을 실제로는 쓰게 되고, 미월에서는 임을 주로 쓰고 경을 보자로 삼는다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신월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신에서는 지장간이 임수가 있죠. 만약 임수가 투출되어서 수가 왕해지거나 강해졌을 때, 자, 이럴 때에만 무토로 제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왕해졌을 때, 이미 왕해졌을 때는 물어서 제한다고 설명해 놨죠. 자, 유에서는 임과 개를 쓴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임수가 없다면 개수를 쓴다는 논리죠. 그리고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갑과 임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병화가 술에 태어나면 토가 빛을 잃게 되죠. 따라서 그 빛을 잃게 만드는 것을 이제
제하는 그러한 논리로서 갑을 우선하여 쓰고, 또는 이 만약에 이 양이 술은 뭡니까? 오로서 따라가게 되죠. 이렇게 양이 강하게 따라가게 됐을 때는 임을 그대로 또 이제 유용한 글자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해월에는 임수가 왕한 계절이므로 이 왕한 이 임수를 설기한다 해서 갑을 쓴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것이 안 된다면 무를 써서 수를 제거하는 용도로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서 만약에 화가 왕하다면 임을 쓴다 했고, 목이 왕하다면 목을 제하는 경을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논리도 실제로는 양이 강했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임을 쓴다라는 것이고, 임이나 경을 쓴다라는 것이고, 음이 강했을 경우에는 갑을 쓴다라는 논리죠. 즉, 제가 겨울에 갑과 을을 쓴다라고 했던 논리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월에는 수가 왕하니 무를 써서 수를 견제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무가 없다면 기를라도 써서 이 강한 수기운을 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축월에 만약에 병화가 태어났다면 임을 쓰기는 쓰는데, 자, 이때도 만약 축일에도 양이 강하다면, 자, 축이 양이 강할 확률은 뭡니까? 축이 생을 하는, 예를 들어서 범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천간으로 들어올리면 간목이 되죠. 간목이 축에서 어떻게 관대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 겨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인의 글자 때문에 실제로는 양으로 이제 강해질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는 임을 쓰게 되고, 만약에 토가 너무 많다, 실제로는 토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음이 많을 경우에는, 음이 강할 경우에는 간목을 쓴다라는, 즉 간목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논리도 이 글자를, 모든 글자를 다 우리가 알려고 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해드린 병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 글자로서 해석을 한다면 병은 참 쉽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하다면 임수나 해수 또는 개수를 쓴다, 즉 수를 쓴다라는 것이고,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병화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병을 생해주는 목의 기운인 갑과 을을 쓴다라고 쉽게 정리를 해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통보감에서 본 병의 유용한 글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